사찰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공양계를 외운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수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모든 욕심 버리고 몸을 지키는 약으로 삼아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음식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을 위한 약으로 취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제스님 모시고 사찰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4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대중에 널리 알려오기까지 하셨고요. 사실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채식이나 혹은 뭐 절에서 주는 나물 비빔밥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서요. 제가 지금 출가한 지 이제 80년대 출가했거든요. 네. 46년대 핵수로요. 네. 스님들은 누구나 절에 오면은 사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음식 속에는 자연의 생명을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을 이렇게 파리도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네.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 근데 식물은 내가 다가가도 그냥 뭐 어디 가지 않죠. 예. 네. 그렇게 아픔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덜 느끼는 이제 채식을 택해서 우리가 네. 먹는 것은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채소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아프지는 않지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빌 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낫으로 비는 거하고 기계로 비는 거하고 몸에 이렇게 닿는 상처가 틀리거든요. 기계로 비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독을 많이 내뿜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의 생명들을 그들의 소리를 다 우리가 인지하진 않지만 그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해서 네. 내가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공양계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최소한의 내 먹을 것만 취해야 되지 그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를 줘서는 안 돼서 절에서 채식우제 식단이 돌아가는 거죠. 그 채소, 그러니까 나무를 뜯어올 때도 이거를 그들이 좀 덜 아프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낫으로 하나요? 아니 이제 손으로 이제 할 때도 손으로만 있고요. 하나요? 뭐 칼로도 할 때도 있지만 네네네. 어쨌든 최소한의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골담초라는 게 요새 꽃이 피거든요. 네네. 노랗게 이렇게 아까시가처럼 근데 가시가 많아요. 네. 걔는 뼈 골자에 뼈에 담이 들 때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뭐 골다공증 이런 걸 예방해 주는 꽃인데 그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건 치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골담초 꽃을 누구로 따오랬더니 막 가시가 찔리니까 조금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따와라 그랬더니 골담초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따는 것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너 이렇게 김치 만들어서 맛있게 해갖고 줄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가시가 찔리지 않더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은 네. 예, 이해를 안 갈 수도 있지만 식물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옮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옮기는 거하고 나무한테 이야기하고 옮기는 거, 기나 옮기는 거하고 나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우리가 채취하고 이렇게 할 때도 네. 우리가 그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음식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햇빛을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식물이 자기가 햇빛을 다 받은 걸 우리가 먹잖아요. 네. 땅의 에너지가 제일 좋지만 우리가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흙에서 나오는 미네랄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 하나하나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식물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와, 이거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관점이네요. 그 골담초 얘기는 무슨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해요. 기도를 했더니 가시 안 찔렸다라는 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찰 음식들은 원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뭐랄까 아주 조심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을 들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찰 음식, 그러니까 사찰 음식과 다른 음식을 좀 구분짓는 기준. 뭐 예를 들면 요새 뭐 비건이라든지 뭐 채식주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사찰 음식을 구분지으려면 사찰 음식이 뭔지 정의가 좀 확실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네. 근데 이왕이면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연식이라고 하는데 채식과 또 그 자연식하고는 분류가 됩니다. 네. 거기 이렇게 파마늘 같은 거 이런 거는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지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음식이 이제 건강에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줘야 되는데 이 파마늘이 영양도 많고 막 있지만 얘는 이렇게 약간 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동적인 에너지요? 예, 움직이는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열을 발산하죠. 파마늘이 굉장히 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 먹을 때 이제 마늘하고 이렇게 먹는 것은 육류는 지방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방에 뜨거운 파나 마늘이 이 지방을 잘 녹여서 몸에 흡수돼서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마늘이 그럴 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그런 걸 먹으면 열이 이렇게 위로 뜨니까 우리가 고요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뭔가 착 가라앉는 차분한 게 없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사찰 음식은 네. 자연의 생명 종주도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철의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피해주지 않는 음식 중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건강에도 줘야 되지만 수행에 도움되는 음식, 마음의 평화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지혜를 주는 음식. 그래서 생명, 건강, 지혜를 합한 음식을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하고 조금 좀 채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수행의 의미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군요. 예. 아, 이건 또 정말 생각을 못했던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필요할 때는 네네. 육식도 허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오. 최소한의 고기를 섭취해라. 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 삼정육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게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고기. 예, 성장 촉진에 항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자체가 청정하고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네. 첨가제도 들어가 있고 뭐 향상제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고기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동물이 행복해야 예, 된다. 뭐 양계장에 가둬놓고 키운다든가 네.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줘서 뭐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뭐 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은 고기를 정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근데 진짜 수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단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네요. 사람들이 그냥 사찰 음식 가면 채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립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만 봐서는 뭐 채식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모아왔는가에 큰 차이가 있네요. 아, 그렇죠. 예. 아니, 재료 한번 모으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아, 그러진 않고요. 농사도 짓고 어제도 저 하루 종일 뭐 고추 심고 뭐 시금치 막 그런 것도 심고 뭐 시금치 또 오래된 거 네. 따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네. 뭐 야채를 어제 하루 종일 심었거든요. 심는 건 좋은데 따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고맙다. 항상 얘기를 합니까? 심을 때부터? 할 때부터 고맙다. 뭐 네. 꽃이 열려서 사람들이 오면 너 먹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걔하고 대화를 하죠.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그래서 가족이 많아요. 혼자 살아도요. 아, 거기 다 가족의 범위로 예, 뭐 보시는 제피도 거군요. 따고 뭐 산나물도 따고 뭐 이렇게. 예. 좋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미처 몰랐던 의미여서. 예. 그 발우공양이라는 예.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바루라는 이제 그릇이에요. 네.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네. 공양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네. 예, 어떻게 나누냐면 내 몸과 음식을 나누는 거죠. 뭐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든가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시험 보러 갈 때 네. 엿을 주잖아요. 네. 그 엿이 딱 붙어서 붙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당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엿을 먹으면 이제 그동안 컴퓨터처럼 입력된 게 컴퓨터에 켜야 나오잖아요. 찾아야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듯이 잘 그런다는 나와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몸과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을 나누는 거죠. 커피 한 잔 먹은 날하고 10잔 먹은 날하고 심장 뜨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내 마음이 주어져요. 예.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네. 자연과 생명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호박을 하나 된장찌개 끓여도 그 호박이 자르려면 땅, 물, 바람, 공기, 햇빛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먹는 호박 하나는 그냥 내가 1,000원 주고 사온 호박이 아니고 그 호박 속에는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햇빛의 기운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좋은 호박을 선택하려면
땅이 건강해야지 막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농약을 친 데서 호박을 가꾸면 그 호박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 음식은 내 몸과 나누기도 하지만 자연과 나누는 것이다. 자연과도 나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고 이 자연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몸을 연결해주는 중간의 역할자예요. 그래서 의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양의 의미는 이렇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공양은 먹을 만큼 덜고 욕심내지 않고 감사한 기도를 밥은 10분 먹으면 90분의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씻은 물도 딱 닦아갖고 마시거든요. 왜? 그 내가 먹은 그 음식에 그걸 흥겨 먹음으로써 쓰레기를 네. 구정물에 버리지 않는 거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먹으면 음식인데 버리면 구정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건강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먹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연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라고 그래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 사찰 음식이라는 거, 사찰 음식을 문화 전체로 본다면 그 문화 안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 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예.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80년에 출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출가하자마자 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먼저 그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여름에 갔는데요. 네. 여름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무씨도 뿌리고 배추씨도 뿌리고. 네.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새 새싹 요리 많이 팔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다 새싹을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제 섞어갖고 이렇게 먹는데 우리 노스님이 소쿠리를 들고 가서 그거를 뽑아갖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갖고 저랑 같이 새싹을 가서 뽑아오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네. 섞어줘야 얘가 크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해야지 얘가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갖고 노스님이 너무 많으면은 얘가 옆으로 크지를 못하고 네. 너무 또 없는 데는 비 한 번 오면 탁 쓰러져 갖고 죽는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그래서 수행도 그렇게 해라. 검은 거줄을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당기면 거무줄이 끊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특히 불교 공부는 네.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밭에 가서 그 섞으면서도 불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수행 이야기를. 그래서 그거를 씻는데 이게 농약 같은 거 안 주니까 벌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서 개를 넣고 살살 씻어야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벌레가 쉽게 내려가 죽기도 하고 또 나물이 맛이 없어진다.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씻은 물에 벌레 같은 거는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밭에다 버려야 돼요. 그것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벌레들이 살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씻고 이제 그 일부는 이제 그냥 무치기도 하고 일부는 삶는데 네. 우리 노스님이 이제 그걸 나무를 삶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떼서 나무를 삶고 삶을 때도 건질 때도 그냥 건지면 김에 손을 뒤니까 찬물을 먼저 붓고 소콜에 건져야 나물도 색도 변하지 않고 네. 또 그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삶아서 찬물에 한 번만 넣어야지 계속 삶은 다음에 헹기면 맛이 달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모든 마지막 것에 배려가 있군요. 예, 그래 마지막 씻은 이제 하고 그 삶은 물은 이제 다 퍼서 네. 이 밭에다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아궁이에 불을 끌 때도요. 그냥 물을 확 부면 얘가 먼지가 확 나요.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이 쟤네들 놀라니까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퍼서 이렇게 아궁지 앞에 톡톡 치면서 네. 물 부어준다 이렇게 해야 먼지가 안 난다는 거예요. 노스님 시키니까 네네네.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물 붓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되게 과학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불이 막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예, 예. 물을 확 끄면 얘가 그 기운으로 확 먼지가 나는데 처음에 물을 톡톡톡 치면은 이게 그 찬 기운이 들어가니까 불이 사그러드니까 먼지가 덜 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솥이 이제 가마솥은 그냥 놔두면 얘가
뭐 녹이 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다 퍼내고 행주를 다 싹 닦으면 이제 나물에서 나온 모래 같은 게 싹 이렇게 행주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뜨거울 때 그 가마스를 닦아야 가마스 깨끗해져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뜨거운 물 받은 거를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수채에다가 밭에 갖다 부라는데 제가 깜빡하고 수채에다 한 바가지 정도 붓는데 노스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느냐. 예, 그 벌레를 왜 죽이느냐. 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물을 식혔다가 밭에 보면 그 나물에서 나온 그 영양이 여기 밭에 거름도 되고 또 그거 놔뒀다가 절에는 왜 바깥에 마루가 있잖아요. 네. 그 마루 닦는 걸레를 빨면 되고 저희 노스님은 평생 비누를 안 쓰셨어요. 피부가 아기 같아요. 네. 그 나물 삶은 물로 얼굴 닦으시고요. 쌀뜨물 그다음에 뭐 녹두 같은 거 했는데도 그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을 닦으시지 비누를 안 쓰셨는데 피부가 아기 같으셨는데 그 아까운 물을 왜 수채에다가 뜨거운 물을 버리냐고 벼락까지 소리를 질러갖고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보이지도 않는 벌레까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종교라면 내가 새 생생에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탁 쓰더라고요. 아니 반대로 사실은 그 수채꾼형에 있는 벌레를 죽이려고 뜨거운 물을 붓죠. 보통 집에서는. 근데 불가에서는 정말 완전 다르군요. 네, 그렇죠. 야,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네. 아니, 원래도 음식에 관심이 있으셨나 했더니 외가가 음식으로 아주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친가는 이제 효롱대군 후손이에요. 네. 네, 우리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다가 네. 계약했다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사돈을 맺기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고 네. 우리 외할머니는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었어요. 첫째, 네. 예,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를 못 보고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수원 화성이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문화재 마지막 왕행차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격에 갖춰서 음식을 먹었죠. 뭐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왕조니까 네. 남들처럼 그렇게 뭐 좀 시골에 살아도 좀 괜찮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할머니가 친손자 외손자 많은데 꼭 집어서 나는 얘를 딛고 살겠다고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주셨어요. 친손자 외손자도 많은데. 그게 보이는 게 있으셨나 보죠. 그러셨는가 봐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요리를 가르쳐주고 해주니까 저는 다 그렇게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음식의 바탕이 된 거죠. 그 시기엔 사실 못 먹는 사람 많았을 텐데 예. 내가 잘 먹었으니까 다 잘 먹는 줄 아셨군요. 그렇죠. 다 이렇게 갖춰놓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갖춰놓고. 예. 그 정도로 할머니가 공을 들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수행자가 뭐 음식 수행자를 왜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계기가 생겨서 계속 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가족들은 음식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아팠으니까 우리 뭐 언니 뭐 들서부터 가족들 솜씨가 다 좋아요. 제가 막 부엌에 들어가면 스님 왜 주방에 들어오느냐고 기절을 하세요. 스님인데 왜 들어오시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강의를 막 일주일 나가지 해외 나가지 이러니까 절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만인 거예요. 우리 스님도 다른 스님처럼 절에서 우리 기도 좀 해주고 어디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시고 그러지 맨날 강연 다니고. 예, 뭐 학교 방학을 해도 방학 때도 계속 행사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도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스님을 그렇게 키우신 이유가 스님한테 이렇게 음식 수행자가 되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참, 이 옛날 얘기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음식 만드는 분들 따로 있으신 거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처음에 합니까? 행자 때는 무조건 공양도 채공 뭐 이렇게 다 살아야 돼요. 네. 예. 갱주는 국 끓이는 사람, 조병은 떡 만드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양주는 밥만 지어요. 밥만 짓고. 그걸 행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예, 돌아가면서 그걸 다 습의를 시켜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안 바꾸면 수행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밖에 음식을 일체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바꿔야지 몸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자비에 대한 그런 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우리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된다. 우주의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음식 속에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사찰 음식 문화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이게 사찰 음식을 다룬 최초의 논문이라면서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찰 음식이라는 건데요. 네. 제가 본래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일을 했어요. 네네네. 17년을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진짜 정상적인 집 아이들은요 음식을 잘 주는 대로 먹는데 문제 아이들은 안 먹어요. 맛이 없다 해요. 네. 그리고 막 불량식품 먹고 밤에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낮에는 막 졸립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음식을 다 해주고 김치도 같이 담가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애들이 얼굴빛이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사찰 음식을 사람들의 식탁에 더 옮겨줘야겠다. 정신, 음식이 약이라는 거 이런 거 옮겨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찰 음식 연구라 그래갖고 제가 경전 속에 있는 이제 음식 문화를 이렇게 다 모아서 논문을 쓴 거예요. 예. 사회복지가 꼭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예. 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렇죠, 방법으로서 음식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거 지금 얘기를 쭉 들으니까 불교의 어떤 수행자여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에게도 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일반인들이 이 종교 음식,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많습니다. 여기저기 강연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음식하는 그런 행사도 많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좋아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미국에 이제 CI 요리학교라고 최초의 동양인이가 제가 강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프랑스 누꾸르둥부 또 에콜페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누꾸릉보다 더 이렇게 음식으로는 좀 높은 학교라고 자기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꾸릉부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명예 교수 그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저 때문에 옥상에다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해놨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연을 취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자연을 취할 때는 이제 경전에 보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죠. 도움을 주고 오히려 도움을 주죠. 자연의 생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 꿀벌처럼. 자연에 도움을 주고 갖고 와야지. 네. 그 자연을 해치면서 갖고 오는 건 아니다. 그 자연을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탈 때도 꿀벌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에는 사람인데 꿀벌마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경전 속에는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환자가 먹는 것도 약이다. 일반 사람이 먹는 약이다. 그러면 지금 네가 만든 음식이 먹을 사람한테 진짜 약이 되는가.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도 주는 음식이었느냐. 요즘에 다 보면 막 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신을 피해주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네가 만든 음식이 진짜 먹을 사람을 한테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는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채식 요리를 왔으니까 이제 레시피를 배우러 왔는데 네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인생에서 요리사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요리 하나 배우러 왔는데 네. 큰 깨달음을 얻은 거군요. 네. 내가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이냐. 네. 그러면 자연의 생명을 배려한 유기농을 사게 되면 일단 나도 살고 먹을 사람도 살지만 자연의 생명을 살 수 있잖아요. 땅물 바람고기들이. 네. 지금 온난화 주범이라든가 뭐 환경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가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은 세상의 모든 법은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먹냐에 따라 내 몸도 주어지고 마음도 주지만 자연의 생명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강경 첫머리에도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도 탁발 나가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방석을 놓고 앉아서 명상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설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 거룩한 법문 앞에 왜 뭐 먹고 사는 일상적인 걸 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는 그냥 밥은 대충 때우고 막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특히 막 연예인들 네. 바쁘시니까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오늘도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드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좀 혹시나 몰라서 막 이렇게
제피에 놓아서 막 김 이렇게 밥 주먹밥 해갖고 차 안에 갖고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물하고 갖고 오면서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아예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불교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 잘 받아들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나요? 다 그랬어요. 특히 다 프랑스는요. 네. 굉장히 이렇게 더 충격이었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는 1,300명이 모였었거든요. 제가 1,300명이요? 예, 우리나라 그 해 행세 중에 가장 많이 모였대요. 네. 300명, 5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2008년도인가 독일에 갔을 때 저기 정부가 가라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나는 음식만 가서 하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스님 원하는 게 뭐냐.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식기, 옹기, 목기, 도자기, 그 닭이 가져가고요. 네. 단청문항 이렇게 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5,000년의 한국의 역사 속에 이렇게 사찰 음식은 1,700년이 됐는데 이거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가 옆으로 나라가 긴 게 아니고 길이로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임야가 70%라 앞산과 뒷산에 나온 나물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럽게 먹는 음식이 발달되고 그것이 발효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이것 특히 채식을 맛있게 먹는 것들이 발달되고 이것은 수행이고 이렇게 한다는 글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공모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300명에서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좀 이따 400명 연락을 받았어요. 좀 이따 600명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냐. 절대 우리도 500명 이상 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5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미리 이제 그 마른 네. 거를 배로 보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보내가니까 800명. 전날 1,000명이에요. 공양에 내렸더니 1,000명이 넘어서 제가 막아달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1,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아예 잠을 못 잤죠. 아시아 식품전에는 식품을 다 끌어왔고. 진짜 그러셨겠네요. 예,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저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대사님이. 네.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2분하고 독일 대통령 통역한 2분이 이제 통역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꿀벌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내가 뭐 말 잘못했냐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라 지금 감격했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렵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먹을 거가 먹어서 남의 집에 살았는데 이제 명예가 필요하니까 밥은 안 먹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안 그런 상황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그리고 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도 있을 만큼 있으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럼 환경 문제, 전쟁 문제. 그래 병거 문제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불어봐 하고 막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갔다 오니까 성공 요인을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야기했죠. 나는 가서 퓨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간장게장 가져가고 김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네.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요. 음악 듣고 온 다음에는 사찰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인묵 스님의 소리입니다. 범패 복청계. 범패 복청계의 인묵 스님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찰 음식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맘때 먹기 좋은 자연 재료는 일단 뭐가 있나요? 이제 머우도 있고 뭐 쑥도 있고요. 네. 예. 냉이는 좀 지났어요. 지났군요. 예, 네. 예. 이제 지금은 막 취나물, 뭐 그다음에 곤드레 나물, 그다음에 이제 엄나무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두릅 같은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엄나무순은요,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 인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삼은 4년근하고 6년근하고 2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은 열이잖아요. 네. 그럼 땅 속에 있으면서 4년이 되면 자기 안에 이제 물질을 다 이루어요. 그러면 열이 많으니까 땅 속에 지으라고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썩지 않기 위해서 면역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그래서 6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인연을 그렇게 땅 속에서 썩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뭐 약을 줘서 키운 거는 아니고 예 그렇게 돼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인삼보다 더 좋은 게 산삼이잖아요. 네. 산삼은 작지만 인삼하고 산삼 놓고 뭐 먹으라 2개 먹으라면 뭐 드시겠어요? 산삼 먹잖아요. 네. 작지만 예 그러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열이기 때문에 냉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약이지만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독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산삼하고 똑같은 약효는 있지만 냉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엄나무예요. 이파리도 인삼 이파리하고 똑같고요. 네. 또 가시가 많아요. 네. 가시는 이제 침이나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엄나무를 좀 데쳐가지고 그냥 초코층에 찍어 먹어도 되고 뭐 김치 담아도 되고 장아찌 담아도 되고 네. 특히 전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드시면 뭐 몸이 냉하거나 열이 많은 사람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우리가 삼계탕을 먹잖아요. 네. 인삼을 넣어서. 네. 그 이제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열이 많은 사람은 산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엄나무를 넣어서 닭을 끓이는 거예요. 엄나무 백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또 닭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알레르기 나니까 그거를 해독해 주는 게 산에서 나는 능이버섯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재료지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무슨 어떤 하나의 레시피보다 내가 음식을 할 때 이게 잘 궁합이 맞는가, 나한테 필요한가를 좀 따져서 그렇게 음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 하나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가 그냥 쭈르륵 나오시니까 예. 그 얘기를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레시피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두릅, 곤드레나물, 엄나무순 뭘로 해볼까요? 곤드레 밥도 굉장히 좋아요. 곤드레 밥이요? 예, 곤드레 밥은 몸에 독소를 빼주거든요. 독소를 빼준다. 예, 이렇게 곤드레 이렇게 삶으면요, 곤드레가 까매져요. 네. 그만큼 이제 면역력이 많은데 요즘에 재배한 거는 덜하지만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밥을 지을 때 곤드레 나물 삶아갖고 이제 썰어서 네. 들기름하고 직간장에 묻혀갖고 밥에 얹어갖고 이제 뜸들 때 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밥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고추 썰어서 참기름에 좀 볶은 다음에 직간장 넣어갖고 밥 비워 먹으면 이게 이제 몸 안에 독소를 빼줘요. 그래서 그 독소가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항월감에 빠져서 술에 처은 것처럼 곤드레 만들어 한다 해서 곤드레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곤드레 나물밥을 좀 드시면 좋겠어요. 이거 레시피가 그럼 간단하네요. 예, 간단하죠. 밥을 예. 밥 지을 때 넣어야 됩니까? 예, 밥을 지을 때 네. 밥솥에 했으면 이게 삶아서 썰은 다음에 밥이 다 됐어요. 그러면 뚜껑 열고 이 곤드레를 넣어서 좀 섞은 다음에 뚜껑 덮어서 한 뭐 5분 정도 놔뒀다가 밥을 예. 드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전기밥솥에 하셔도. 거기서 고추를 참기름에 볶아서 그걸 집간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예. 먹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곤드레 나물은 간을 했으니까 밥간장만 네. 밥의 간만 이제 간장이 해주는데 그냥 풋고추 다져서 그냥 드셔도 되지만 풋고추 할 때 왜 간장을 넣고 참기름 넣는데 그 순서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곤드레 나물에다가 그 생고추를 넣으면요 이게 맛이 부딪히는데 살짝 볶아서 넣게 되면 훨씬 더 맛이 굉장히 상승이 돼요. 요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님들의 노하우입니다. 고추를 볶아서 간장 만드는 거. 고추를 볶아서.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안 해본 방법이라 더 재밌고 한 번쯤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요. 예. 곤드레 나물밥 밖에 나가서 먹을 때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고 고추를 또 볶으면 매운맛도 달아나니까 따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반드시 장독대 간장을 갖고 하셔야지 맛이. 장독대 간장으로. 예. 네.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음식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어린이들한테는 특별히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아이들이 뭐 안 먹는 게 많아요. 많죠. 그죠. 아까 이제 호박 이야기도 갖고 무 얘기도 했는데 제가 가을에 이제 무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무 스님이 5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500원짜리라가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이래서 아니 근데
500원이라 그러면 얘가 기분 나쁘단다, 무가. 이 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애들이 다 말해요. 흙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죠. 막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럼 누가 갖고니 농부가 어떻게 뭐 폿에다가 뭐 씨앗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스님이 시장에서 사왔거든. 여러분들 주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요리해놨거든. 그러면 땅물 햇빛들이 고맙냐 안 고맙대요. 농부도 감사합니다. 스님은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무는 뜨거운 햇빛도 견뎌야 되고 천둥번개도 견뎌야 되는데 이 무가 굉장히 뜨거운 것도 견디고 햇빛도 천둥번개도 견뎠는데 우리가 무를 한 번씩 먹으면서 이 무가 천둥번개 견딜 때 어땠을까 햇빛을 할 때 어땠을까 이러면서 이 맛을 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를 썰어갖고 막 입에 넣어줬더니 뒤에서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는 무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랬어요. 네. 어떤 아이가 무를 씹으면서 맛이 달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햇빛 봐서 맛이 다른 거야. 네네네. 소리가 들렸어요. 무가 바람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 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제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를 채 썰어 갖고 좀 이제 갈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서 밀가루 넣어서 부치라 그랬어요. 이제 저학년, 고학년 같이 부쳐가지고 했더니 9살 먹은 남자애가 무전을 부쳐갖고 저한테 접시에 들고 왔어요. 네. 스님 제가 무전을 부쳤는데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솜씨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을무는 달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가 잘해서 잘한 줄 아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어른한테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접시에다 달랑 갖고 오면 안 되고 쟁반에다 받쳐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고 이거 스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이거 다 먹은 거 깨끗이 씻어서 딱 엎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신나고 가서 설거지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걔한테 설거지를 콧노래면서 하길래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어깨를 두들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거지 너무 잘하네 막 이렇게 했어요. 걔는 평생 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엄청 좋아하겠죠. 예, 무말랭이를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묻혀줬어요. 햇빛에 이렇게 말려갖고. 그랬더니 무말랭이는 더 달고 맛있잖아요. 햇빛에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도 컴퓨터만 하지 말고 밖에 가서 햇빛에 가서 놀면은 내가 저렇게 무말랭이처럼 달콤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예쁨 받고 싶어. 안 그러면 친구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도 무말랭이처럼 달콤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밥을 싸줬어요. 네. 짠지를 넣어서 단계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짠지 안 먹는데요. 왜 노란 단무지를 안 넣어주네. 그래서 이 노란 단무지는 긴 물을 뽑아서 시들시들 할 때 응달을 말린 다음에 무가 열이 많으니까 그 열 삭히라고 열을 삭혀주는 치자를 노란 걸 넣고 쌀겨를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약간 이렇게 쫄깃한 맛이 있는데 지금 단무지는 사각사각하게 쫄깃쫄깃하니까 사각사각하대. 걔는 절대 첨가제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단다. 근데 그런 게 쫄깃한 단무지가 없어. 그 단무지를 못 넣어줘서 짠지 갖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애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설명을 해주는군요. 예, 예. 참 이런 게 이렇게 사람의 반응을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들 또 그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님 앞으로의 계획은 뭐가 있으신지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과 김치, 발효를 너무 사랑하고 유엔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1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면역력 있는 음식을 갖고 있고 모든 야채를 잘 해독해서 먹는 음식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안 배워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음식의 소중함, 역사와 지혜와 그다음에 식재료,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70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도 저희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